안녕하세요. 매튜입니다. 오늘 아마존의 이제 전설이신데 태경 대표님이라고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존 홍밀사장 김태경입니다. 아마존으로 되게 유명해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존 판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아마존을 선택하게 된 부분들은 국내 온라인 마켓도 한 5년 이상 제가 판매를 했었는데 국내 온라인 마켓이 너무 포화 상태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시장, 큰 마켓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세계에서 큰 마켓 중에 하나인 아마존을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마존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현재 아마존에서 진행하고 계신 사업의 종류랑 카테고리를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들은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했었었고, 맨 처음에 중국 제품들을 소싱해서 판매를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 부품 관련 제품들을 판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내 제품을 저는 하고 싶어서 패션 쪽. 아, 패션. 그럼 메인이 패션이신 그죠. 거죠? 원래는 메인이 패션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K-푸드, K-푸드. K-뷰티 이런 제품들도 한 K-뷰티, 그다음에 K-패션, K-푸드가 그냥 메인. 그러면 아마존 판매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해외 온라인 판매로 전체 기간을 봐야 될 것 같고, 해외 온라인 판매 전체 기간 한 16년 정도? 그리고 아마존 판매는 2015년부터 했으니까 한 9년 정도? 예, 엄청 대선배이신. 그럼 아마존 사업 이전에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온라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온라인 했었고, 해외 온라인 마켓을 하기 전에는 이제 국내 애견 관련 펫 사업을 조금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진행했던 부분들은 애견 목걸이 사업을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카테고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현재 운영하는 사업이 일반 셀러와는 다를 것 같은데 매출 규모와 수익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고 매출 규모는 월 베이스 한 10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순이익 부분들은 인건비 빼고 못 빼고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예, 감사합니다. 매출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렇죠. 이제 높았을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매출이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스토리를 잠깐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국내 온라인몰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처음에 되게 고생했던 부분들이 국내 판매하던 방식으로 차라리 국내를 안 해봤으면 오히려 좀 더 접근이 쉬웠을 텐데, 한국에서 판매하던 방식하고 그대로 이제 해외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고, 적응을 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켓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나니까 짧은 기간 안에 매출을 만드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보통 많은 광고보다는 제품 선택을 되게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순판매로 이어지고 매출이 오르는 구간은 일정 기간 수평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 어느 정도 트래픽이 늘어나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배씩 이렇게 급상승을 해요. 10배. 예.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후면 아마존이라면 초기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을 텐데 초창기에 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까요? 그렇죠. 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예. 제가 이베이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 초보 셀러들이 처음에 판매를 시작한다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정 정지를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계정 되게 무서운 용어 같습니다. 계정 정지가 단순하게 일주일, 한 달, 심하게는 영구 정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안 알려주거든요. 물어봐도 답변이 안 오는. 네, 그거는 아예 답변을 안 해줘도 되는 고객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런 원인들을 직접 가장 많은 케이스를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정 정지 당한 것만 20개 정도? 20개. 한 개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체 많이 매당에 헤딩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그런 노하우들을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해보신 거라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하나씩 케이스를 겪고 테스트해보면서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제 숙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정 정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도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저도 이베이를 하고 있지만 계정 정리 참 무서운 용어 같습니다. 그러면 중기에 사업이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안정화가 되셨을 텐데 어떻게 안정화 만드셨는지. 처음에 이베이를 하면서 해외 온라인 마켓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은 지금도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제품을 찾아가는 것들. 잘 판매되는 제품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저희는 소싱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싱하는 첫 단계가 저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소싱하는 단계. 근데 그게 저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은 처음에 패션 제품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거래처도 전혀 없다 보니까 저는 그 동대문을 거의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이상은 동대문 거의 사셨네요, 동대문에. 그렇게 발로 뛰면서 실제적으로 거래처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게 되고 제품 부분들도 저는 이제 하나하나씩 찍어 올리면서 반응을 다 봤었기 때문에 그들을 한 몇 년, 3,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템들이 보이는 눈이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템 보는 눈, 상품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한 스킬이네.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현재 10년 이제 아마존이 되셨고 지금까지 쭉 진행하면서 현재 위치까지 있게 됐는데 태경 대표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보다 어제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지금은 단순히 이제 아이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는 판매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2년, 3년 전부터는 아마존이 추구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관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캐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고 플랫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아마존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는 단순히 그냥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제품 위주보다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퍼스널 브랜딩 또는 이제 PL이라고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걸 키우는 쪽으로 컨셉을 잡아야지만 장기적으로 아마존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러면 SNS도 활용을 잘 SNS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러면 10년간 아마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사업적 능력 중에서 대표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요즘에 교육을 받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너무 빨리 파악을 하더라고요. 판매가 잘 되는 부분들도 캐치도 되게 빠르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은 한 16년 차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현재까지 살아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꾸준한 부분들은 쉽게 따라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전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마켓이 한 10년 이상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방문 고객들이나 꾸준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바이어들은 되게 친숙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많이 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매장을 라이브 시키고 운영한다는 부분들은 어떤 제품 판매를 하더라도 최소 50% 이상은 베너핏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그러면 성공적으로 판매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꼽자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존 플랫폼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일단 아마존에서 뭐가 잘 판매될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잖아요. 어떤 게 잘 판매될지. 그래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뛰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 필품 위주로 소비재 제품들이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너무 고가보다는 서민들이 쉽게 집어갈 수 있는 제품들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아마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재 그리고 서민들이 사기 쉬운 거. 이제 아마존 판매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 텐데 아마존 셀러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상품 소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효과적으로 소싱하는 부분들은 쉽진 않죠. 근데 항상 트렌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트렌드에 조금 빠르면은 소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예전에 코비드19 때 소싱했던 부분들은 마스크를 되게 많이 판매를 했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하려면 규제를 걸어서 어느 특정 셀러 이외에는 아예 못 팔게끔 락을 걸거든요. 제품 선점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빠른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등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남들이 다 마스크를 못 올리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KF94, KF90 이런 마스크를 못 올리게 되면은 마스크 종류 중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카테고리 제품군 그 중에 제가 올렸던 부분들은 이제 리워시 세탁 가능한 부분들. 근데 그 제품들을 뭐 쉽게 등록이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규제되는 부분들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가능성 있는 제품들을 타지를 하면은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많은 양의 제품을 팔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좀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타겟팅 하시는 국가나 지역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국가가 매출이 좀 높고 이런 이유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뭐 미국이 제일 크고 프라임 멤버십도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주로 이제 미국 위주로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는 미국 자체에 셀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캐나다나 멕시코에 직접
제품을 보내서 판매하는 방식도 되게 좋아요. 캐나다나 멕시코. 근데 조금 계정을 더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호주도 굉장히 호주 좋은 메리트 있는 나라. 그래서 너무 한국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아이템이 맞는 나라들이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반대잖아요. 예, 반대죠. 그러면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겨울철에 못 팔았던 제품들을 반대로 여름에 잘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FBA 창고를 적극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떤 나라에 대한 매출이 좋다라는 걸 보는 것보다는 내 아이템이 맞는 나라를 찾아가는 게 요즘에는 더 중요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딱 선택하기는 처음에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 다 해보고 나랑 맞는 나라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미국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자동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능 중에 나프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느 정도 판매가 된 제품들은 캐나다하고 멕시코 얘네가 자동 등록을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판매가 잘 되는 제품들을 그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뭐 캐나다에 판매가 잘 된다라고 하면 캐나다 창고에 직접 입고 오시는 거죠. 그럼 기존에 판매되던 부분들 최소한 2배에서 5배 정도의 매출이 훨씬 더 올라가죠. 좋은 노하우 감사합니다. 초보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예. 그런 팁들이 있다라고 알아서. 아마존에서 이제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한 가지 정도만 소개시켜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패션 제품을 꾸준히 하다 보면 패션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한 제품을 아직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경쟁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브랜드, 두 번째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형성됐다라고 하면 신제품에 대한 추가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이어졌을 때는 그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아니면 보다 더 많은 매출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패션으로 하다가 또 나중에는 다른 카테고리를 추가하셨어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시나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트렌드죠. 어떤 기준보다는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네요. 2010년도까지만 해도 부동의 1위가 패션이 가장 컸었고 2011년부터가 이제 한국 K-뷰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됐거든요. 1년까지만 해도 뭐 K-뷰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2020년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트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셀러고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K-패션 부분은 좋긴 좋은데 중국 셀러들이 너무 저가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퀄리티도 괜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은 트렌드에 맞게끔 한국 제품들이 좀 경쟁력 있는 제품 넘어가야지만 꾸준한 마켓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정 카테고리에서 너무 많은 리소스를 붓고 거기에서 살아남는다는 부분은 롱런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꾸준한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그 아마존에서 하다 보면 이제 정책이 있을 텐데 맞아요. 그 정책이 또 바뀌다 보면 이제 규제나 이렇게 이제 대응하기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제가 해봤을 때 가장 해외 온라인 마켓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선점이에요. 선점. 어떤 플랫폼들이나 어떤 정책들이 변경되면 내가 가장 먼저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어요. 빠르게 그 정책이 바뀌었을 때 대응을 해서 바꿔줘야 되는 그죠? 거네요. 뭐 예를 들자면은 아마존에서 처음 포스트라는 게 출간이 됐거든요. 그게 아마존 내 SNS 같은 건데 이거는 지금까지도 무료지만 광고를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그 포스트만 데일리로 꾸준히 하게 되면은 광고 효과보다가 한 10배 이상 효과를 봤었거든요. 약간 블로그 글 쓰듯이 약간 그런. 근데 그런 포스트라는 부분들이 처음 베타로 출시가 됐는데 대부분 저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프론테스트를 먼저 하는 거죠. 그게 분명히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빠르게 적응하고 내 거로 만들었을 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 정책이나 어떤 기능 같은 게 생겼을 때 한번 해보는 거네요. 맞아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초보 셀러들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아마존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초보 셀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도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마존이 되게 좋다라고 해서 많이 도전들을 하시는데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내 제품을 등록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조금 세분화하고 디테일하게 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한번 제고해 볼 만한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무조건 내 제품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마존에 판매를 한다는 부분들은 개인 셀러보다는 이제 기업 셀러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제조사들까지 아마존에 직접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가기 전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브랜드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그 브랜드를 좀 홍보하고 광고할 만한 자금력 정도는 있어야지만 아마존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